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화 이글스가 어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선발 8연승에 도전했어요. 네, 도전을 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와이스 선수가 롯데를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선발 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 네. 이 기간 동안 한화 같은 경우는 문동주 선수를 시작을 해서 로테이션이 한 바퀴 돌았죠. 폰세, 라이언 와이스 그리고 류현진, 엄상백까지 5명의 선발이 모두 승을 챙겼고 이후에 한 바퀴 더 돌아서 문동주, 폰세, 와이스 선수가 또 한 번씩 더 승리를 챙기면서 8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화 이글스 구단에서 선발 8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게 200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2001년 4월 7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있었던 7연속 선발승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화 구단에서는 이렇게 8연승 자체가 첫 신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KBO 리그 전체로 이제 더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8연속 선발승이라는 이런 기록이 지금 역대 5위의 기록이에요. 1986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었고요. 이후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또 탄탄한 선발진으로 유명했던 팀이죠. 1998년에 선발 투수들이 11연승 그리고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9연승을 달성했었는데 사실 이때 프로야구는 대부분이 선발 투수들이 완투완봉 굉장히 많았고 한 번 나온 투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닝을 책임지는 프로야구에 가까웠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 워낙 분업화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심지어 잘 던지더라도 승수를 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네. 단지 선발 투수만 잘한 게 아니라 타선에서의 뒷받침도 충분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선발진이 지금까지 보시면 평균 자책점이 3.66으로 이 부문에서 3위인데 8연승을 달리는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평균 자책점에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투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승리를 따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타선의 지원도 필요하고 불펜진도 이 승리를 잘 막아줘야 되는 게 또 현대야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8연승 기간 동안에 불펜진 평균 자책점 당연히 1위고 특히 이 마무리 투수로 이제 이번 시즌 각광받고 있는 김서현 선수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서 1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손발이 잘 맞아가는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선발 8연승도 있겠지만 팀 자체가 전반적으로 연승을 거두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한화 이글스 팀의 마지막 연승 9연승이 이제 8연승까지 거뒀으니까 2005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년 전이죠. 20년 전 공교롭게 날짜도 비슷해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9연승을 거뒀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오늘 경기 롯데전에서 승리한다면은 20년 만에 9연승 달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연승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이제 세기가 바뀝니다. 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내일 경기에서 KT까지 잡게 된다면은 10연승 고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은 최근 한화 이글스의 상황입니다. 4408님이 한화 이글스 잘 나가서 좋아요. 티켓도 별딱입니다. 아, 그렇죠. 직관 여름엔 갈 수 있겠죠. 10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네, 이 경기로 한화가 2위로 올라섰는데 2위부터 9위까지 승차가 촘촘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펜진 활약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순위 네. 경쟁의 핵심은 뭐라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불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즌 내내 변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승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프로야구 트렌드를 보면은 2위인 한화 이글스와 그다음에 이제 8위, 9위인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까지 승차가 4경기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 와중에 1위인 LG 트윈스가 혼자서 7할대 승률로 독주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비결은 불펜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LG의 불펜진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9회까지 팀 노히터 경기를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투수진은 여전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LG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불펜진이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FA로 영입한 김강률 선수가 사실은 그 알레르기로 인한 고열 증세로 2군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이 김강률 선수가 이제
내일 모레 1군에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FA로 영입한 장현식 마무리 투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천군만마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 지금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도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기다리던 김도영 선수가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요. 정말 기아 팬들이 김도영 선수의 복귀 얼마나 목매냐면 어제 이 오랜만에 2군 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을 했는데 팬들이 한 편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근데 김도영 선수도 기대에 부응하듯이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면서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도 이 몸 상태가 큰 지장이 없다면은 돌아오는 주말 시리즈에서 아마 1군에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보여주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 팬들이 아마 기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팬들이 원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면은 김도영 선수가 기왕 복귀했으니 조금 더 타순의 앞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타순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 소식도 살펴보죠. 후리건스라는 팬클럽이 생길 만큼 호평 속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뭐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좌투수 상대 성적이 아주 좋아요. 네.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 야구의 통념 중에 하나가 좌타자는 좌완 투수에게 약하다,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정우 선수도 사실 이 KBO 리그에서 뛸 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롯데에서 뛰었던 브룩스 레일리 선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에서 두 선수 모두 활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레일리 선수를 상대로 이정우 선수가 15타수를 뛰는 동안 안타 하나도 없습니다. 삼진만 6개 당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레일리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에서는 이정우 선수를 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거든요. 네. 괜히 레일리 선수 공략하려다가 다른 선수들 공략까지 좀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내릴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에 이정우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 상위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완 투수를 상대로 더 기록이 지금 좋아요. 좌완 투수 상대로 이번 시즌에는 지금 타율이 4할 4푼 8리로 네. 오히려 우완 투수를 상대할 때보다도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메이저리그 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메이저리그 전체 좌타자들 중에서도 좌완 투수 상대 타율이 3위고요. 최다 안타는 공동 1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경기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우완 투수를 상대로 또 멀티 히트를 기록을 벌써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좌완 우완 가리지 않고 이정우 선수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시즌을 마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구단이 굉장히 오래된 구단인데, 원래는 뉴욕에 있다가 서부로 샌프란시스코 연고 이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첫 22경기에서 타율 3할 이상, 장타를 15개 이상 기록한 선수가 딱 3명 있습니다. 윌리 네. 메이스, 메이저리그 레전드 선수죠. 그리고 아빠 본즈라고 더 유명한 바비 본즈, 그리고 베리 본즈,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세 선수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정우 선수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네, 어제 시작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대진으로 팬들 시선이 쏠렸는데요. 네. 일단 리그 최고의 가드를 보유한 서울 SK나이츠와 수원 KT 소닉붐이 어제 맞붙었어요. 가드 대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규리그 우승팀인 SK가 어제 경기에서는 65대 6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KT 같은 경우는 6강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거쳐 올라와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감안했을 때는 SK 입장에서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 중심에는 김선영 선수가 10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자밀 원희와의 호흡을 이제 과시를 했는데, 경기 이후에 김선영 선수도 그렇고 전희철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날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너무 많이 쉬면서 SK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 전희철 감독도 선수들에게 이기긴 이겼지만 이런 식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결정적인 부분은 아마도 어떤 그런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고름 가까이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독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또 있었고, 특히나 이 자유투 성공률이 44%에 그쳤습니다. 자유투 같은 경우는 경기 감각과는 좀 상관없는 연습으로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감독도 그리고 김선영 선수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허훈과 김선영 선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드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훈 선수를 결과적으로 SK가 막지는 못했어요. 어제 거의 30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허훈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을 퍼부었는데 결국은 이 SK가 허훈 선수를 내주긴 했지만 특유의 그 속공 플레이를 앞세워서 경기를 가져갔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벌어질 이후의 경기에 있어서도 뭐랄까 좀 상대방의 장점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구단 운영이 아니겠는가. SK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난 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봄 농구에서는 오심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흥미로운 맞대결로 관심이 쏠린 만큼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잡음이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이 경기가 이제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경기였죠. 마지막 5차전 경기였고 78대 76으로 이긴 경기였는데 경기 종료 2초를 남기고 이 허훈 선수가 위닝샷을 터뜨린 정말 명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명경기 속에 오게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쿼터 1분여를 남긴 시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공을 카골랑한 선수랑 이 KT의 벨란겔 선수가 잡으면은 누가 잡아도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가스공사의 벨란겔 선수가 잡아서 역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휘슬이 불립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해서 봤더니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심이었다. 반칙으로 휘슬을 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었기 때문에 명백한 오심이었고, 결국 경기 자체가 2점 차에 접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심 하나가 경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막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가스공사의 강혁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그냥 잘못 불었다고 얘기만 했는데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좀 억울한 뉘앙스를 펼치기도 했고, 가스공사 당연히 억울하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승자인 KT도 마냥 축하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들이 판정을 정확히 내렸다면은 깔끔한 경기를 펼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논란들이 없어져야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도 농구의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계 최강 양궁 국가대표팀 소식인데요. 네. 최근 7개월에 걸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됐는데 우리가 아는 올림픽 영웅들이 대거 발탁됐어요. 결국은 또 원래 이 대한민국 양궁하면은 새로운 얼굴들의 출연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이슈인데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는 기존의 공사들이 다시 발탁됐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는 김우진 선수가 1위를 또 차지했고요. 또 우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각각 2, 3위, 서민기 선수가 4위를 차지를 했고요. 여자부에서는 임시연 선수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채영 선수, 안산 선수가 각각 2, 3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각 상위 4명의 선수들까지는 진천 선수촌에서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월 광주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는 종목별 남녀 각 상위 3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양궁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또 한번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네. 금메달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준 선수가 지금 9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김우진 선수를 기본적으로 만나보면은 네. 정말 이 감정의 동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번 선발전을 끝나고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 쏘고 국가대표 데뷔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김우진 선수한테는. 그 정도로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번에 3관왕까지 하고 사실 양궁 선수로서는 이룰 만큼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간의 이 모든 걸 다 이뤘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허탈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밥 먹었다 해서 내일 안 먹는 거 아니니까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허함 속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목적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이 본인 어떤 그런 선전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긴 하는데 이런 공허함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을 물어봤을 때 이 양궁협회가 만들어놓은 치열한 시스템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내가 뭐 공허해지거나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해도 제로 베이스로 매번 국가대표를 선발하다 보니까 항상 본인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시스템 속에서 김우진 선수가 가진 멘탈이 합쳐지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해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아림 선수가 육상 여자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마의 10분의 벽을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 거예요? 대한민국 여자 선수 육상 장애물 선수로서는 최초로 10분 벽을 넘어선 기록이고요. 22일 열렸던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최종 선발전이었는데 3000m 장애물 결선에서 9분 59초 05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위인 최수아 선수가 10분 27초였어요. 거의 1분 30초 가까이 기록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이런 육상이라든가 수영 같은 경기에서는 런닝메이트라 그러죠. 경쟁자가 있어야 더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레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기록을 그것도 마의 10분 벽을 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아림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 통산 혼자서만 6번째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독주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가오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 조아림 선수는 9분 40초 때까지도 기록을 줄여보면서 6위인에 들어보겠다. 또 이런 목표를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